국민TV 라디오 정오종합뉴스. 아프리카 예술박물관의 이주 노동자들에게 노예 노동을 시켰다는 의혹에 대한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의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제 언론인 단체인 국경 없는 기자회의 언론자유지수 순위에서 우리나라가 3년 연속 추락했습니다. 문재인 민주당 의원은 안철수 무소속 의원의 새정치에 대해서 저도 새정치의 내용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겠다고 혹평했습니다. 남북은 현재 판문점에서 고위급 접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와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이후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남북 간 고위급 접촉인 만큼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국민TV 라디오 정오종합뉴스입니다. 아프리카 예술박물관의 이주 노동자들에게 노예 노동을 시켰다는 의혹에 대한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의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민주노총 등이 공개한 아프리카 예술박물관과 짐바브웨 출신 조각가 등의 근로계약서를 보면 월급여 650달러, 하루 8시간 근무, 주 1일 유급 휴무 등의 내용과 함께 홍문종 사무총장의 이름에 도장이 찍혀 있으며 사인도 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홍문종 사무총장은 오늘 오전 이상자직을 맡고 있지만 모든 권한은 박물관장에게 이름하고 지원만 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2012년 10대 인상 때도 홍 사무총장이 직접 결정했다고 이주 노동자들은 밝혔습니다. 이주 노동자들은 2012년 7월 하루 식대 2,500원으로 도저히 생활을 할 수가 없어 식대 인상을 요구했더니 박물관 쪽이 홍문종 이사장의 권한인이 직접 요구하라고 했다. 홍 이사장과 직접 면담해 하루 식대를 겨우 4,000원으로 인상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어제 국민TV 라디오 뉴스피디에 출연한 서울경인 이주노동조합 박진우 사무차장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그거 관련해서 이분들이 너무 참을 수가 없어서 박물관장에게 얘기를 했고, 해서 박물관장이 이제 이거는 홍문종 이사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홍문종 이사장과 직접 얘기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홍문종 이사장과 직접 면담을 한 차례 딱 한 적이 있습니다. 아, 면담을 하긴 했군요. 이때 얘기를 해서 겨우 이제 인상된 게 4,000원으로 인상이 된 거고요. 하루 4,000원. 계약서에 사무총장님 사인 다 들어가 있고, 뭐 홈페이지나 프로필만 보더라도 박물관 이사장이 딱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사실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고 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국제 언론인 단체인 국경 없는 기자회의 언론자유지수 순위에서 우리나라가 3년 연속 추락했습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가 오늘 발표한 2014년 언론자유지수 랭킹에 따르면 한국은 전체 180개 조사 국가 가운데 57위에 그쳐 지난해보다 7계단이나 추락했습니다. 우리나라 언론자유지수는 2011년 42위에서 2012년 44위로 떨어진 데 이어 2013년에도 50위로 밀렸으며 이번에 또다시 7계단이나 밀렸습니다. 우리나라는 언론자유지수가 처음 발표된 2002년 39위로 출발해 참여정부 시절인 2006년 31위에 올라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 측은 나는 꼼수다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남동생과 부친에 대해 잘못된 정보와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내보내 기소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의 언론자유지수는 18개 비정부기구와 특파원 150명, 현지 언론인, 인권운동가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점수화하는 방식으로 산출됩니다. 한편 국회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유승희 민주당 의원은 오늘 사회교육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해직 언론인을 즉각 복직시키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 통과를 강조했습니다. 유 의원은 이어 현재 우리는 대통령이 MBC, KBS와 같은 공영방송 사장을 사실상 직접 선임하도록 돼 있는 낡은 제도를 운영 중이라며 이제 이런 낙하산 사장 선임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정홍원 총리는 개별 사업장에서 알아야 할 일이라든가 국회에서 논의를 끝내라는 식으로 떠넘겨 빈축을 샀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래서 해직 언론인들의 즉각적인 복직, 그것이 바로 국민 대통합이고 또한 국민 행복시대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께서 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실 수 있도록 총리가 다리를
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지금 케이블 방송사가 소송 중인 사건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이 적절치 못한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끊기 위해서 대통령께서도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약속하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국무회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논하신 바 있습니까? 네, 이건 지금 국회 공정성 특별위원회에서 집중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국무회의에서 논의할 성질은 아니라 생각되고 국회에서 논의해서 결론을 지어주시면 존중하겠습니다. 예, 대통령 공약사항입니다. 그런데 여당이 지금 오리발을 내밀고 있습니다. 공약을 앞장서서 이행해야 할 여당이 완전히 나 몰라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총리까지 국회에서 할 그 사안이다. 이렇게 얼렁뚱땅 그렇게 넘어가실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대통령 공약사항인데 왜 1년이 다 되도록 국무회의에서 의논 조치 안 한 것입니까? 제가 국회를 미루는 게 아니라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존중하겠다는 뜻이고 국회에서 어떤 결론을 지으시면. 문재인 민주당 의원은 안철수 무소속 의원의 새정치에 대해서 저도 새정치의 내용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겠다고 혹평했습니다. 문재인 의원은 안철수 의원은 분명히 새로운 정치를 말하고 있으나 민주당이 해왔던 방식들 또 민주당이 내세웠던 후보군들하고 그렇게 별 차이가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나라고 말했습니다. 야권 연대를 위해 안철수 의원을 직접 만날 용의가 있냐는 질문에 대해선 물론이죠.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만나서 의논하겠다고 답했습니다. CBS 라디오와의 인터뷰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새정치가 뭔지 잘 모르시겠어요? 안철수 의원은 그래도 대화도 많이 나누시고 옆에서 정치권에서 같이 보기도 하시는데. 아까 제가 이제 잘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 우리 이제 안철수 의원은 분명히 새로운 정치를 말씀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안철수 의원의 존재 자체가 또 이렇게 신선하고 새로운 면이 있는데 예. 우선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이제 준비하고 있는 모습들 이 후보 발굴이라든지 이런 모습들을 보면 기존에 또 이렇게 민주당이 해왔던 그 어떤 방식들 또 민주당이 내세웠던 후보군들하고 그렇게 별 차이가 또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그런 점들 때문에 아직은 좀 더 이렇게 좀 지켜봐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남북은 현재 판문점에서 고위급 접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와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이후 처음 이루어지는 남북 간 고위급 접촉인 만큼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우리 측은 김규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북측은 원동현 노동당 통일전선부 부부장이 수석대표로 나섰습니다. 남북의 고위급 인사가 공식 석상에서 마주하는 것은 지난 2007년 이후 7년 만입니다. 이번 접촉의 구체적인 의제는 사전 협의되지 않았지만 전반적인 남북관계 문제가 모두 다뤄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우선 북한이 문제 삼고 있는 한미합동훈련인 키리졸브 독수리 연습과 20일부터 시작되는 이산가족 상봉 행사 등 눈앞의 현안들이 먼저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측은 일단 북측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들어본다는 입장이지만 남북관계의 진전을 위해서는 북핵 문제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다는 점만큼은 분명히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회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민병두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대체제가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최근 카드사로부터 1억 건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이 발단이 됐는데 개정안에 의하면 추후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할 경우엔 일정한 요건에 따라서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허용됩니다. 또 생년월일, 성별, 출생지와 같이 고유의 개인정보가 담기지 않은 임의적 숫자를 부여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불필요하게 요구되지 않도록 법으로 금지합니다. 민병두 의원의 제안 설명입니다. 기존의 주민등록번호는 꼭꼭 쟁여두고 안행부 DB에 꼭꼭 쟁여두고 첫째 앞으로 발행되는 모든 주민등록번호는 현재처럼 개인 식별 정보, 많은 개인 정보를 담은 주민등록번호가 아니라 이미 발행 번호로 대체하고 둘째 기존에 발행된 번호들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공유제가 되어 있다고 할 정도로
많이 유출되어 있으므로 개인이 변경을 요청할 경우는 변경할 수 있도록 법이 허용하고, 셋째는 앞으로 주민등록번호, 이미 발행된 주민등록번호라고 할지라도 그 수집을 법적으로 엄격히 제한하는 것 등을 골자라고 있습니다. 진실을 호도하지 않고 논점을 이탈하지 않는 공정뉴스. 국민TV 라디오 뉴스의 꿈입니다. 지금은 정오 종합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엿새 동안 1m가 넘는 눈폭탄이 쏟아지는 강원 영동 지방에 지자체와 군, 경찰 등이 투입되면서 제설복구 작업이 본격화됐습니다. 강원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동해안 7개 시군의 비닐하우스 57동 등 90개 시설물의 폭설에 무너져 10억여 원의 재산 피해가 난 것으로 잠정 집계했습니다. 대거 임시 휴업에 나섰던 강원 동해안 지역의 학교들은 오늘부터 대부분 정상 수업을 하지만 강릉과 양양, 속초의 8개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오늘도 임시 휴업합니다. 오늘 밤부터 모레까지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는 최고 15cm의 눈이 더 내릴 것으로 보여 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찰이 경남 밀양 송전탑 공사 현장 주변에 배치돼 주민의 통행을 제한한 것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의견 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 인권위는 의견 표명 결정은 경찰의 통행 제한에 문제가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인권위는 관련 법에 따라 결정문 형식으로 의견을 표명할 예정이며 만약 경찰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사유를 문서로 작성해 인권위에 제출해야 합니다. 앞서 밀양 송전탑 반대대책위는 지난해 10월 경찰이 송전탑 현장 주변의 진출입 도로를 봉쇄해 음식물마저 반입이 안 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 산하 안보전략비서관에 지난 3일 내정된 천혜선 전 통일부 통일정책실장이 전격 경질됐습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청와대에서 쓰려다가 통일부의 가장 중요한 인재여서 업무에 지장이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다른 분으로 대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가 공식 발표한 인사를 놓고 통일부 핵심 요원이어서 돌려보냈다는 식의 해명은 설득력이 약하다는 점에서 부실 인사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천혜선 전 실장은 남북회담본부로 돌아갔습니다. 천 전 실장의 후임으로는 전성훈 통일연구원장이 발탁됐습니다. 민주당이 제출한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서남수 교육부 장관 해임 건의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오전 의원총회에서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은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 권능이자 행정부 독주에 대한 견제수단이라며 표결에 정정당당히 임하라고 새누리당에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 대표는 습관성 정치공세형 해임 건의안 제출은 국정 운영을 회방 놓는 상투적인 국정봉쇄 행위라며 안건 상정과 표결에 응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오늘 동해안과 제주 산간을 제외한 대부분 지방은 맑겠습니다. 영동엔 1에서 5cm, 영남 동해안은 1에서 3cm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서울의 지금 기온은 3.3도, 습도는 44%입니다. 국민TV 라디오 정오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승조였습니다.